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단원 3단원 생각과 감정을 나누다 중에 이제 소단원이 마음을 나누는 대화의 선택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선택학습을 통해서 상대에게 공감하며 대화하기와 그리고 공감하는 태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고은중학교 교사 권승준입니다. 본 영상은 학생권선생 유튜브 채널 생생국어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146쪽입니다. 146쪽.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공감하며 대화하기. 상대방에게 공감하며 대화하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창작한 휘곡, 내 꿈을 펼쳐라.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능동적으로 펼쳐나가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인데 교과서에 제시된 부분은 이제 제4장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영화감독이 되고 싶은 석환이와 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석환이가 공부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엄마와 누나 이렇게 요 둘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인물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공감하려는 노력 없이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공감하는 대화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깐 정리해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각 인물이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상대에게 공감하려는 노력 없이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서 그래서 공감하는 대화의 필요성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학습에서는 여러분들이 의미공유 과정으로서 듣기 말하기 본질을 이해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대화 참여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해 상대의 감정에 적절히 공감하고 적절히 반응하면서 대화해 보았습니다. 이번 활동 2에서는 여러분들이 갈등 상황이 드러나는 휘곡을 읽고 인물이 대화 태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한 뒤에 이를 개선하여 역할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 석환, 엄마와 누나의 생각과 그리고 인물 사이의 갈등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사 그리고 지시문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 석환, 엄마, 누나의 생각 그리고 인물 사이의 갈등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휘곡이라는 갈래적 특성에 주목하기보다는 본 학습에서 공부한 내용을 적용하여 각 인물의 대화 태도에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휘곡이라는 갈래적 특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지만 이 휘곡이라는 갈래적 특성뿐만 아니라 또 한편 이 단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물의 대화 태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물의 대화 태도에 나타난 인물의 대화 태도에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석환이는 과학고등학교에 가려는 엄마 몰래 영화감독이 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에 그 사실을 들켜서 엄마 누나와 심각하게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엄마 누나와 심각하게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대학에도 영화를 공부하는 학과가 있어요. 또 제가 하려는 일은 영화 배우가 아니라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하는 일이고요.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석환이가 하고 싶은 일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자, 그래서 누나가 말을 자르고 끼어들며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지시문 있죠? 이런 지시문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윤석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석환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가로챕니다. 야, 윤석환, 너 곧 고등학생 될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누나 말이 맞아. 너도 이제 공부할 시기라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쵸. 여기 같은 경우에도 누나의 말에 동조하며 석환이를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석환이가 어떻게 얘기하나요? 혼자 있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 혼자 있고 싶어요. 바로 대화를 이어나가려 하지 않는 태도다.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지 않는 태도. 자, 그래서 누나가 이제 얘기합니다. 야, 난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석환이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석환이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쭉 내려가서 엄마도 네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가 없어.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석환이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태도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석환이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태도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석환이가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갈등 상황이 드러나는 휘곡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대화 태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한 뒤에 이를 개선하여 한번 역할극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146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46쪽 함께 학습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이 대화에 드러난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정리해보자. 그래서 석환, 엄마, 누나의 입장이 드러나는 대사나 지시문을 중심으로 인물 사이의 갈등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환, 엄마, 누나. 석환, 엄마, 누나 사이에 누나의 입장이 드러나는 대사 그리고 지시문을 중심으로 인물 사이의 갈등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석환입니다. 석환이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여러분들? 석환이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영화를 공부하는 학과에 진학하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가요? 대학에서 영화를 공부하는 학과에 진학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하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영화를 공부하는 뭐 이런 학과에 진학하고 싶어 하죠. 반면에 엄마랑 누나는 어떻습니까? 석환이가 영화에 관심 두기보다는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자,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147쪽이죠? 147쪽 1번과 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각 인물의 대화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각 인물의 대화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석환입니다. 석환이는 혼자 있고 싶어요. 나가세요. 라고 말하면서 말하며 상대와의 대화를 이어나가려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죠. 그래서 상대와 대화를 이어나가려 하지 않는다. 한편 누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누나 같은 경우에는 석환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가로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환이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한편 엄마는 어떻습니까? 엄마 같은 경우에는 석환이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물의 대화 태도에 드러난 문제점을 이야기해보는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감정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익혔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상대의 상황 그리고 처지를 이해하고 감정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 이것을 원래 여러분들이 본학습에서 익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각 인물이 어떤 대화 태도를 지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인물이 어떤 대화 태도를 지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3번 보시면은 상대에게 공감하는 태도. 상대에게 공감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친구들과 대화를 바꾸어 역할극을 해보자. 그래서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내용. 이걸로 여러분들이 바꾸고 상대에게 공감하고 있음을 몸짓, 표정으로 드러내며 역할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의 활동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대에게 공감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여러분들이 희곡의 내용을 바꾸어 역할극을 해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앞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대에게 공감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희곡의 내용을 바꾸어서 역할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석환, 엄마, 누나가 상대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협력적으로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역할극 대본을 작성하여 역할극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석환, 엄마, 누나 이게 상대의 상황, 처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으로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협력적으로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역할극 대본을 작성하여 친구들과 역할극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협력적으로 대화한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석환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도 영화를 공부하는 학과가 있어요. 또 제가 하려는 일은 영화를 직접 제작하고 배급하는 일이고요. 영화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고 시나리오도 직접 써보며 제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나는 어떻습니까? 그럼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석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영화를 공부하고 싶다는 말이지 벌써 내 진로를 고민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니 멋있다 내 동생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고개 끄덕이며 그렇구나. 영화 잡지를 읽고 시나리오를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해. 그런데 엄마는 네가 그런 공부에만 집중하다가 지금 너의 본분인 학업을 게을리하지는 않을지 조금 걱정되는구나. 그러니까 석환이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럼 석환이가 엄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엄마께서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알겠어요. 걱정하시지 않도록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그랬더니 누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나가 그래 석환아, 엄마께서는 너랑 내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항상 고생하시잖아. 우리도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그러니까 석환이가 응 누나도 이제 고3이라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힘내.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대의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바라보면서 협력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는 것, 즉 공감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구성해보아서 함께 역할극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선택학습을 통해서 상대에게 공감하며 대화하기, 그리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도록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중학교 국어를 마치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단원 3단원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 저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윤중학교 교사 권승준입니다. 본 영상은 학생권선생 유튜브 채널 생생국어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